당진시가 오성환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도심 속 인공호수공원 조성에 나섰습니다. 서산 중앙호수공원의 10배 규모로 최소 1,2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수공원 조성에 대해 휴식공간 확보와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혈세 낭비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충남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조례 폐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이후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0월 연휴와 가을 축제 때 다시 유행할 우려도 있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당진시가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호수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을 도심 인근에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일부에서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낭비성 토건 사업이 될 거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호수공원 조성 계획안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도심권에 인공호수공원을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사업비는 최소 1,200억 원에서 최대 3,70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면적은 66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92배, 인근 도시 서산에 위치한 중앙호수공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호수공원 조성은 오성환 당진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 당진시는 오는 11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돌입할 계획인데 당장 환경단체가 수원 확보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당진은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이어서 수질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물 공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난개발을 유도하고 혈세만 축내는 토건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기존 생태하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 부족 지역에 인공적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게 또 다른 지역의 물을 강제로 끌어오는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하천들을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 좀 더 잘 관리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시 자체 예산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공모사업이나 민간 개발을 통한 기부 체납 방식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최소 20만 정도의 신규 배후 도시를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민간이 개발 이익으로 기부 체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비나 도비를 500억 이상 확보한다면 이 타당성 심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 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오 시장은 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상태. 지금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결정해서 재원 조달을 해서 그건 반드시 또 해야 될 사업이고. 다만 당진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아직 확정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며 타당성 용역 이후 규모와 시기 등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가 2억 7천만 원을 들이는 타당성 용역 결과는 내년 5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을 놓고 타당성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나뉜 상태인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8만 명의 당진 시민이 이용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댓글창을 보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먼저 호수공원 조성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놀거리와 여가시설이 부족한 당진시에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놀 데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호수공원 생기면은 놀 데도 늘어서 좋고 대학생활 하면서도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하니까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만들면. 뿐만 아니라 호수공원 조성으로 발생하는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상권도 늘어나면 인구도 더 늘어날 거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먼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호수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최대 3,700억 원. 시민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시급한 정책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을 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가지고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을 걱정해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물 공급을 위한 공사 중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미 당진 내 놀거리가 많다며 호수공원이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저는 호수공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일단 수질 오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놀거리가 없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근처에 좀만 나가면 시내라든지 아니면 삽교라든지 그런 곳들이 있어서 굳이 만들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대합니다.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에 대해 휴식공간 필요와 혈세 낭비로 팽팽하게 나뉜 여론. 내년 5월 당진시의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 이후 구체적인 장소와 착공 시기가 확정되면 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찬반 여론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서명 등의 논란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생활 속 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조례를 다듬고 인권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지역사회의 움직임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주민 발의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도의회에 접수된 상태이며 내년 2월까지 서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이후 이제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써온 마스크를 벗는 게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한데요.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 명에 이르는 데다가 가을 독감의 우려까지 남아있어서 불안감은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는 개천절과 대체 공휴일 등 사흘간의 연휴가 잇따라서 야외 나들이 발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가을 축제도 많아서 인파가 몰리는 모습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간의 방역 거리를 잘 지키되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마스크는 항상 지니고 다니셔야겠죠. 질병관리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오는 겨울 코로나19의 재유행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길고 길었던 감염병의 위기에서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27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경우 20조 원이 넘게 들어가지만 특별법까지 제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추진하는 것과 비교하면 마치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예타 면제를 촉구하며 이같이 지적한 건데요. 가덕도 신공항에 비하면 사업비 규모 면에서 턱없이 작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대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충남, 충북, 경북 13개 지자체, 시장 군수, 국회의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가진 이 시장은 동서횡단 내륙철도를 예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참석한 분들의 중론이고 자신 또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주변 인프라가 개발이 안 돼 있는 험한 지세를 연결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B씨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며
이 사업은 국토의 남북축과 달리 철도 연결이 돼 있지 않은 동서축의 철도 연결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동시에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표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추진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추진에 대한 명분과 공감대가 충분하다는 분석인데요. 이 시장은 13개 시군의 직접 영향권에만 268만여 명이 있고 간접 영향권으로 보면 630만여 명에 달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도내 7개 시군 10곳에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 산림자원과 정병혁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산림자원과 정병혁 주무관입니다. 네, 먼저 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기존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미세먼지 차단숲이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만 국한됐다면 기후대응 도시숲은 일정 조건의 도심 생활권 주변에도 숲 조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등에서 퍼지는 미세먼지를 차단함과 동시에 도심 열섬 완화, 탄소 저장 등을 통한 도심 대기질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충남 지역에서 10곳의 도시 숲을 조성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가 선정된 건가요? 네, 이번 공모사업 선정지는 천안 청담동 유유지, 아산 고교교차로, 아산 신남교차로, 아산 송천교차로, 보령 장항선 폐성 구간,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논산 성동 산업단지, 당진 성문국가 산업단지, 금산 한국타이어 공장, 금산 대전 통영 고속도로 등 10개소인데요. 충남도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복층 다열식 혼요림 등을 확대 조성하여 미세먼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며 생활권 주변 도시숲을 늘려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향후 관련해서 앞으로의 사업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충남도는 국가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확대를 통한 녹색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기후대응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녹색 공간 확충, 보건 기능 향상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산림자원과 정병혁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연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이나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도내 18만 필지, 3만 헥타르 규모입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유자 농업 경영 여부와 불법 임대차를 비롯해 농막이나 축사, 곤충 사육사 등 농지 이용 시설에 대한 불법 여부 등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지 처분 명령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을 병행할 방침인데요. 도는 지난해 실태 조사를 통해 1,400여 명, 204헥타르 규모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합니다. 접종 대상은 도내 15,000여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58만 3천 두인데요. 백신을 접종한 지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2주 이내 도축 출하하는 가축은 제외됩니다. 백신은 A형과 O형이 혼합된 구제역 2가 백신이며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50도 이상 전업농의 경우 백신 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이 법정 기준치를 밑도는 농가에 대해선 추가 접종과 재검사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